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간호법을 둔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걸까요?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범위, 권리 및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바로 지역사회란 단어가 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인데요. 현행 의료법에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특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법에 포함되게 되면 간호사의 업무 확장을 야기할 포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이 억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욘디는 이러한 쟁점과 더불어 간호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보건의료 전체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고령화와 그리고 질병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환자는 의료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부터 가정까지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치료적 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고, 치료가 아닌 예방이나 관리 영역이 더 필요한 질병들이 있는 거죠. 간호사들이 이미 그런 질병 변화에 대해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 시설, 가정까지 간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법률들을 다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이 이제 간호법의 형태로서 이 전체 간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간호에 관한 활동을 전체 포괄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한 거고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각 보건의료직역마다 개별법이 난립되고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이 일어나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어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수준 높고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그 처벌 규정이라든가 의료행위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규정은 전부 어디가 있냐면 의료법에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가 합의돼서 변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에서 모두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법 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의료인이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의료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간호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현재 그 의료법에 있는 의료행위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래에 존재할 거냐의 문제는 당연히 미래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근데 그게 단독으로 결정된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간호법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개원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영리추구를 위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은 늘어나 안 그래도 심각한 병의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최근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 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초, 중 등 교육 법령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협회는 이러한 학력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력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막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약소직역 업무 침탈로 인한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약소직역 업무 침탈 문제가 심각한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장기 요양시설, 사회복지기관, 어린이집 등 현재 간호사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료와 간호가 분리됐다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의료법제 12조에 보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 간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그 다음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못합니다. 의료인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호사가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예요. 근데 마치 바깥에서 혼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의료법상으로도 간호사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갖고 있고 그것은 명백하게 현행 의료법에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두고 마치 뭐 단독으로 무엇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호사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범위, 뭐 간호사정, 간호판단, 간호중재 등을 통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그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계신 여러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간호법을 만드는 건데 마치 이것을 의사행위를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왜곡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호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굳이 따로 간호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처럼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도 함께 포함되어야만 진정한 간호사 처우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